하는 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인데 여러 학생들이 질문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지너 다이오드 1시 반 됐나? 지너 다이오드 어플리케이션 서킷 할 때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 지너 다이오드의 특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너 다이오드 특성이 이렇게 되고 여기 스펙이 IGK가 주어졌고 그 만나는 점 VGO가 주어졌고 그리고 이 지너 다이오드가 6V란 얘기는 그래서 6V짜리 지너 다이오드는 이 전압이 거의 항상 얼마나 말입니까? 6V죠. 마이너스 6V. 즉 여기 마이너스 6V가 있을 때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커런이 흐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킷 마들로 바꾸면 진호가 턴온되면 이쪽에 있다면 브레이크다운이 발생했다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이걸 다시 붙이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VGO가 있고 자 여기 RG가 있고 VGO가 있는 이런 마들이 되는 이유는 이걸 피스와이즈 리니어로 한다면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직선을 긋는 거죠. 이렇게 직선을 긋고 B슬롭이 1/RG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는데 이 지너 다이오드는 이 전압이 거의 얼마입니까? 6V입니다. 6V.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압이 IG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겠지만 6V에 거의 같다. 6V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여기 전압이 6V라는 게 VG가 6V라는 뜻이고 이 전체 전압이 이게 6V짜리 진호입니다. 만약에 4V짜리 진호면 이게 4V가 되는 거죠. 그래서 DC 마들은 만약에 여기가 V가 있고 여기가 VO고 R1, R2라면 DC 마들은 6V입니다. 여기 있는 걸 합쳐서 사실은 6V와 다르지만 이걸 6V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DC는 6V가 됩니다. DC는 6. AC는 다르죠. 여기가 AC가 있다면 AC를 생각하면 DC를 제거하면 숏 되기 때문에 AC는 여기에 있는 AC 컴포넌트가 이 R1과 R2와 RG에 의한 볼티지 디비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됐습니까? 지난 시간에 학생들이 질문한 거. 그래서 이게 왜 6V인가? 이게 10이었죠? 12의 절반이 돼서 6V가 아니라 6V짜리 지너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4V라면 4V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DC를 다 포함하는 사실은 여기다 이렇게 해서 정확히 구해야 되지만 그래봤자 6V를 중심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6V라고 생각합니다. AC는 숏시키고 이걸 고려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마치 다이오드가 있으면 다이오드의 DC 전압을 우리가 얼마라고 합니까? 0.7이라고 하죠. 0.7. 사실은 0.7이 아닙니다. 이 익스포넨셜 커브인데 여기가 0.7을 중심으로 커런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 넓은 범위에서 커런이 아주 많이 변화해도 이 전압은 0.72와 0.68 사이에 있다면 0.7로 어프록시메이션하고 마치 DC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실히 이해하기 바라고 만약에 이게 8V 진화했으면 이게 얼마입니까? 8이죠, 8. 대신 이거는 AC 어나리시스에서 이거는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는 AC 할 땐 DC 지로이므로 이와 같이 되고 자 이제 렉티파이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렉티파이어가 DC 파워 서플라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 이것도 여러분들 적을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걸 필요해서 여기다 다시 그리는 겁니다.
DC 파워 서플라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가전기구 대부분은 전부 다 DC에 동작합니다. 근데 여기 들어오는 건 AC죠. 그래서 이게 AC가 들어온다면 이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트랜스포머는 조금 이따 자세히 합니다. 스텝 다운을 하고 스텝 다운. 그래서 이렇게 전압을 낮게 하고 여기 다이오드 렉티파이어가 있었죠. 렉티파이어가 있으면 이걸 거치면 이쪽은 이렇게 한쪽으로만 흐르는 DC로 바꾸고 여기에 필터가 있었습니다. 필터가 있으면 이걸 좀 더 DC에 가까운 이런 파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에 레귤레이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지노 다이오드를 이용한 서킷 같은 걸 하면 여기에는 거의 DC에 가까운 AC 컴포넌이 있지만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여기에 로드가 있고 로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가전기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여기 DC인데 DC에 포함된 요 완전한 DC가 아니고 요 변화하는 요 성분을 요런 성분을 리플이라고 합니다. 리플 마치 물결처럼 수면 위에 있는 물결처럼 수면이 있고 여기에 움직이는 이런 물결처럼 리플 컴포넌트. 그래서 이 리플 컴포넌트를 줄이기 위해서 필터가 필요하고 레귤레이터가 필요하고 자 하나씩 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DC 파워 서플라이에 대해서 여기 있는 트랜스포머부터 하나씩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적어야 됩니다.
자, 주목합니다. 자, 아까 얘기한 그 DC 파워 서플라이에 있는 하나씩 이제 하는 거죠. 먼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변압기라고 하는 트랜스포머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봤거나 앞으로 많이 볼 디바이스입니다. 피지컬리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여기는 코어가 있습니다. 코어. 이 주로 철 같은 걸로 된 코어에 여기에 카파, 구리 와인딩을 이쪽에 한 번 감고 이쪽에 한 번 감습니다. 그래서 이 넘버 오브 턴스가 여기에 N1번 그리고 이쪽에 N2번이라는 이제 이렇게 이
철심 코어에 구리 선을 코일을 2번 감으면 이게 트랜스포머가 되는데 이 트랜스포머에 중요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랜스포머는 여기 닷을 사용하는데 이 점을 찍는데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심볼에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닷을 사용하는데 닷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트랜스포머가 이 감는 방향에 따라서 지금 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감고 여기도 이렇게 감았는데 이 감는 방향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압을 이렇게 인가하고 이렇게 측정한 전압과 반대로 측정한 전압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시메트리컬한 디바이스가 아니라 이 감는 방법에 따라서 극성이 달라지는 방향이 달라지는 디렉셔널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 어떤 식으로 코일이 감겨져 있는가를 알려주거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걸 표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여기 닷이 표시하고 여기에 닷을 표시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만약에 여기서 이 닷을 찍은 이쪽 코일로 커런이 유입한다면 커런이 같이 흘러 들어간다면 이렇게 되죠.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철심이 있고 코일이 있고 코일에 커런이 흐르면 자속이 생겨요. 자속. 매그네틱 플럭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플럭스가 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고 또 만약에 이 닷으로 커런이 흘러 들어간다면 저쪽이 흘러 들어갈 때 이쪽도 흘러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지금 흘러 나가지만 흘러 들어간다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플럭스가 이쪽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닷을 어떻게 찍었냐면 트랜스포머에 닷이 있는데 닷이 찍힌 터미널로 커런이 같이 흘러 들어가면 그때 발생하는 이 플럭스와 이 플럭스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돌게끔 상가적 서로 더해지게끔 영어로 얘기하면 mutually additive 서로 더해지게끔 같은 방향으로 되게끔 그와 같이 닷을 찍었습니다. 닷이 있으면 이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감겨져 있나 내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전압 전류가 어떻게 디벨롭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닷을 찍을 때 커런이 흘러 들어가면 이쪽으로 커런이 흘러 들어가면 이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돌게끔 그렇게 찍었는데 자연의 법칙은 그와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렌즈의 법칙이라는 거 알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플럭스가 생겨서 여기 전압이 디벨롭 된다면 아니면 커런이 흐른다면 여기 커런이라면 커런이 나오는데 그때 흐르는 커런은 이 플럭스와 이 플럭스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생깁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파인 했지만 실제 자연의 법칙은 여기 커런이 흐르면 커런이 나오는데 그때 커런에 의해서 생기는 플럭스가 처음에 이걸 이니시에이트 했던 이걸 시작하는 플럭스와 반대가 되게끔 그렇게 자연의 법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대가 되려면 커런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나와야죠. 커런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피니션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닷으로 커런이 흘러 들어가면 여긴 닷으로 커런이 어떻게 합니까? 흘러나오죠. 그러면 두 개가 서로 상쇄되고 그 법칙이 있죠. 뭡니까 이게? 렌즈의 법칙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커런이 이렇게 디벨롭 됩니다.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면 커런을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기 위해서는 여기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닷이 있으면 닷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 닷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라는 전압이 디벨롭되고 커런이 흘러 들어가고 여기는 커런이 흘러나가고 됐습니까? 만약에 이걸 반대 방향으로 가봤다면 이게 이쪽에 오고 모든 게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감겨있냐를 알려주는 닷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중요하고 자, 그래서 이걸 심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심볼로 어떻게 표시냐 하면 여기 N1과 N2의 레이쇼를 이와 같이 넘버 오브 턴스 이쪽 와인딩 디바이드 바이 이쪽 와인딩을 N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트랜스포머의 심볼입니다. 심볼. 그래서 여기 닷이 있는 건 아까 그 닷이고 여기에 이 선이 있는 건 코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어떤 코어가 있고
주변에 코일이 담겨져 있고 그때 여기서 디벨롭되는 전압은 여기가 V1이라면 이쪽은 1대 N이면 NV1의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디벨롭되고 커런은 여기가 I2라면 여기 I1은 이 I1은 I2의 N배가 돼서 I1은 NI2 이 트랜스포머의 서킷 이퀘이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걸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런 이렇게 되는가? 증명할 수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 나중에 회로이론 이런 과목에서 배우고 일단 이런 트랜스포머가 있으면 회로적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다시 정리하죠. 다시 왜 정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1대 N을 턴스 레이쇼라고 부릅니다. 이쪽에 있는 턴과 이쪽에 있는 턴의 레이쇼이기 때문에 이걸 턴스 레이쇼라고 부르고 이 턴스 레이쇼가 전류의 관계식을 결정지어주고 방향은 뭐에서 결정됩니까? 닷에 의해서. 폴라리티는 닷에 의해서 결정된다. 됐습니까? 자, 이 트랜스포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N2와 N1을 컨트롤하면 이 전압을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N이 1보다 크다면 전압이 스텝 업 되고 작다면 스텝 다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는 220V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보다 낮은 전압이기 때문에 스텝 다운입니다. 스텝 다운.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AC 전압을 매그니튜드를 낮춰주는 스텝 다운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아이솔레이션입니다. 여기 분리되어 있죠. 여기 커런이 흐르지만 이쪽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쪽과 이쪽이 절연되어 있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트랜스포머가 있을 때 이쪽을 만져서 감전이 됐다면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넘어오는데 여기가 한전이라면 유틸리티 라인에 무한대의 에너지가 있죠. 그런데 무한대의 에너지가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이 트랜스포머가 핸들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트랜스포머가 작은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50W라는 파워에 설계된 트랜스포머라면 50W의 전력만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다면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만지면 50W밖에 안 오기 때문에 죽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지 않는데 만약에 이게 없이 직접 연결됐다면 무한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인명사고가 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아이솔레이션입니다. 아이솔레이션. 그래서 이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전 때문에, 세이프티 때문에 이러면 이 무한대의 에너지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일정한 에너지가 들어와서 설사 여기에 어떤 감전 사고가 나더라도 큰 부상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그리고 스텝 다운. 자, 그리고 다이오드 렉티파이어가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자세히 합니다. 하는 역할은 AC를 DC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필터는 그래서 렉티파이어 거치면 이런 파형이 나오는데 필터를 거치면 이 리플 컴포넌트를 리덕션 줄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볼티지 레귤레이터는 작아진 리플 컴포넌트를 거의 제거하는 그래서 이거 리덕션 이거 리무벌 of 리플 컴포넌트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서킷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지노 다이오드 레귤레이터 같은 걸 사용하면 DC는 원하는 밸류로 하고 어떻게 합니까? AC는 완전히 거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렉티파이어. 렉티파이어에 대해서 세 가지 렉티파이어를 얘기합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저기 있는 half wave 렉티파이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1대 N인 트랜스포머가 있고 여기가 AC 인 VI가 있습니다. VI를 위치시키고 여기에 다이오드를 연결하고 R을 연결하고 이쪽이 아웃풋입니다. 아웃풋. 그러면 이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게 1대 N 트랜스포머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I가 있으면 여기 디벨롭되는 VI는 플러스 마이너스 NVI. N이 1보다 작다면
스텝 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그리면 여기에 VS가 이쪽만 그리면 이쪽을 무시하고 이쪽만 그리면 여기에 VS가 있는데 VS가 이와 같이 NVI라는 VS가 있고 그래서 VI가 AC이기 때문에 VS도 스텝 다운 됐지만 AC 웨이폼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죠. 이와 같이. 그래서 여기 VS가 있고 이 다이오드를 어떻게 근사화하냐면 리얼 다이오드를 VDO와 여기 다이오드 뭡니까? 이건 아이디얼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디얼 다이오드를 사용하고 다이오드 이렇게 하면 등가 회로죠. 이 의미는 다이오드의 실제 익스포넨셜 커브를 뭘로 근사화하는 겁니까? 두 개의 직선으로 여기가 VDO. 그래서 이것보다 커지면 아이디얼 다이오드가 턴온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풋 전압이 VS가 만약에 VDO보다 크다면, 미안합니다. 작다면 아이디얼 다이오드가 오프돼 있고 이게 끊어져 있으면 여기에 커런이 흐르지 않고 여기에 전압이 지로입니다. 지로. 그래서 VO는 지로. 반대로 이 전압이 이 전압보다 크다면 턴온 돼 있죠. 그러면 여기 나타난 전압은 VS에서 드랍, 지로입니다. 마이너스 VDO가 VO가 되는 거죠. 그래서 VO는 VS 마이너스 VDO.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아까 얘기한 VS입니다. VS는 이렇게 VI의 스텝 다운된 형태인데 VO는 여기 전압이 VS가 VDO보다 작다면 아웃풋이 지로죠. 아웃풋이 지로 커지면 전압이 디벨롭 되는데 이 전압은 VO는 VS 마이너스 VDO 여기 표시한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한 VS 마이너스 VDO의 전압이 디벨롭 되고 여기는 전압이 지로고 만약에 네거티브가 된다면 반대가 된다면 이건 이거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일 때 턴온 되죠. 이때는 오프돼 있고 그러면 오프되면 여기 전압은 얼마니까? 지로. 그래서 이런 전압이 인가됐을 때 플러스인 구간만 이런 전압이 나타나고 그런데 이걸 보면 처음에 이 전압은 AC고 이 전압은 뭡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AC를 DC로 바꾸는 렉티파이어의 이름이 여기 half wave란 말은 half 뭡니까? 절반이죠, 절반. 왜 절반이냐면 이쪽은 포기한, 그죠? 그래서 이쪽을 포기한, 이쪽 웨이브는 포기한 절반만 리플렉트하는 그래서 half wave rectifier라고 부르는 서킷입니다. AC를 DC로 바꾸고. 자, 여기에 대한 얘기 딱 한 가지만 다시 하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 파형은 뭐 문제가 없죠. 자, 한 가지. 이 렉티파이어에 관련된 용어 중에 PIV라는 게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이오드가 있다면 다이오드는 턴온 되면 포워드 방향으로는 커런을 많이 흘리게 되죠. 커런. 그래서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다면 턴온 되면 이쪽으로 커런이 많이 흘리게 되고 턴 오프 돼 있다면 여기 다이오드에 역전압이 걸리죠. 여기 VD가 이런 방향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다이오드를 사용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포워드 방향으로 흘리는 커런이 얼마나 큰가, 이 ID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이 반대 방향으로 걸리는 전압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다이오드가 있을 때 이 커런은 실제 다이오드가 이런 모양의 다이오드라면 피지컬한 다이오드라면 커런은 다이오드의 두께에 비례합니다. 두께. 그래서 두께가 넓으면 당연히 커런을 많이 흘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에어리어에 비례하고 그리고 얼마나 큰 전압을 견디는가. 볼티지는 다이오드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길이. 생각해도 길이가 크다면 많은 전압을 견딜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이오드의 랭스에 비례합니다. 랭스. 그래서 이 전압이 얼마인가를 아는 게 얼마나 큰 다이오드를, 얼마나 비싼 다이오드를 사용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보면, 그래서 그걸 PIV라는 걸로 정의하는데, PIV는 Peak Inverse Voltage. 다이오드가 동작 중에 견뎌야 되는 리버스 전압의 최대치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이 half wave rectifier에 보면, 여기가 다이오드가 오프되어 있죠. 오프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오프되어 있다면 오프되어 있는 다이오드가 이때 나타나는 전압은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의 합입니다.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었는데 오프되면 여기 VD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디벨롭되고 그 전압은 이 전압 플러스 이 전압이죠. 그러나 여기가 오픈되어 있으면 커런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 V는 얼마입니까? 지로죠, 지로.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전압은 이 전압입니다. 이 전압. 이 전압의 최대치는 얼마입니까? 이거죠. 이게 사인 웨이브이므로 이런 경우에 다이오드가 오프 상태에 있는 다이오드가 버텨야 되는 최대의 리버스 전압 PIV는 VS입니다. 이 경우는 VS는 이 전압의 매그니튜드죠. 그래서 이 half wave rectifier의 PIV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걸 알아야만 얼마나 긴 다이오드 랭스를 사용할 것인가. 자, 요 얘기는 또 나중에 다시 합니다. 자, 이제 half wave rectifier가 있고 그리고 full wave rectifier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서킷이 have wave rectifier고, 그리고 이제 상대되는 개념으로 full wave rectifier가 있습니다. full wave rectifier의 파형을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결과적인 파형인데, 이쪽 인풋 전압이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사이누소이달 웨이폼이 나왔을 때, 여기에 디벨롭되는 아웃풋 전압이 아까 have wave 경우엔 결과만 있었죠. 여기 나타나고 여기는 포기하고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플러스일 때뿐만 아니라 이 네거티브일 때도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halfway가 아닌 full wave rectifier입니다. 자,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 사용하는 트랜스포머가 다른데, 트랜스포머를 아까 두 개의 와인딩에 있는 트랜스포머를 생각했죠. 자, 이런 트랜스포머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감겨져 있다면 이쪽으로 커런이 다수로 커런이 흘러 들어간다면 이렇게 플럭스가 되고, 이쪽으로 커런이 흘러 들어간다면 이렇게 돼서 플럭스가 되고, 그래서 닷의 방향이 맞죠. 닷의 방향이 맞고, 이 중간에 계속 연결되는 건데 여기를 이렇게 밖으로 단자를 내서 이렇게 만들면 여기는 단자가 둘, 여기는 단자가 셋, 와인딩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작한 트랜스포머를 세너 탭, 가운데 탭이나 단자가를 만든 세너 탭 트랜스포머를 이와 같이 이런 구조의 트랜스포머를 심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볼로. 서킷 심볼로 아까 마찬가지면 여기 이게 있어야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와인딩이 3개 있고 여기에 다시 여기에 있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1대 n 대 n이면 여기가 1이라면 여기도 n번 여기도 n번 이렇게 만든 트랜스포머를 회로적으로 이렇게 심볼로 나타내고, 여기에 그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여기에 다이오드 하나, 여기에 다이오드 하나, 여기 디스턴스 달고 아웃풋을 뽑아내면 이런 렉티파이어를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라고 부르고, 이 렉티파이어의 파형은 아까 저기에 있는 저런 파형이 됩니다. 이제 하나씩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에 인풋 전압이 VI가 있다면 여기 닷이 있으므로 이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VS가 디벨롭되고, 여기도 이쪽이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VS가 디벨롭되고 1대 N이기 때문에 여기 나타난 전압은 NVI가 나타난다. 됐습니까? 그래서 VS를 자세히 보면 VS가 이런 사이누소이달 웨이폼일 때 요 VS가 VD보다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이 다이오드가 온되는가 오프되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고, 이 플러스이면서 VD보다 큰 구간을 피리어드 A, 마이너스면서 VD보다 더 네거티브인 구간을 C,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구간을 B라고 나타나서 이 하나하나의 피리어드에 대해서 이제 웨이폼을 서킷 오퍼레이션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리어드 A라는 건 이 구간이고, 이걸 파지티브 햅 사이클, 전압이 파지티브인 햅 사이클 동안 보면 여기가 VI가 플러스 마이너스고 VS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여기 다이오드가 있었죠. 다이오드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어떻게 됩니까? 턴온 되죠. 다이오드가 턴온 되고, 여기에 있던 다이오드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 다이오드는 어떻게 됩니까? 턴 오프가 됩니다. 다이오드는 턴 온 아니면 오프죠. 두 개밖에 하나인데 지금 이 다이오드가 온되고 이게 온되고 이게 오프되어 있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게 오프되고 이게 온된다면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유일한 가능성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이오드의 온오프를 결정할 때 지금처럼 전압으로 생각해도 되고, 커런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커런이 이렇게 이 다이오드를 푸시함으로 이 다이오드는 턴온 되죠. 턴온 되죠. 그래서 이 다이오드는 턴 오프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커런이 이렇게 간다면 그 커런이 이렇게 가고, 이 커런은 반대 방향으로 커런을 푸시하기 때문에 다이오드는 턴 오프 되어 있습니다. 턴온 되어 있다면 VO는 여기 나타나는 전압은 VO의 VDO
아까 얘기한 아이디얼 다이오드와 전압 온도로 한다면 이런 전압이 나타나고 그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디벨롭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네거티브 해프 사이클을 봅니다. 네거티브 해프 사이클은 이게 바뀌어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면 이제는 여기에 있던 다이오드가 턴온 되죠. 이쪽이 플러스이므로 이쪽 다이오드가 턴온 되고 이 다이오드는 턴 오프 되고 됐습니까? 자, 이와 같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커런이 턴온 돼 있어 커런이 이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흘러서 커런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방향으로 커런이 됩니다. 커런. 그래서 커런이 지금은 아까 커런이 이쪽 방향으로 흘렀고 네거티브 해프 사이클은 플러스에서 커런이 이렇게 돼서 여기 전압을 보면 이 전압은 VO는 VS 마이너스 VDO인데 스틸 폴라리티가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됐습니까? 아까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디벨롭 됐고 지금도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디벨롭 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커런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커런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이 유니디렉셔널 커런 플로우는 뭡니까? 전압이 같은 극성으로 디벨롭 된다. 그래서 이 의미는 유니디렉셔널 한쪽 방향으로 파지티브 해프 사이클 이건 네거티브 해프 사이클 이건 커런이 위에서 아래로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VO는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나타난다. 극성이 일정한 유니폴러 아웃풋 볼티지가 디벨롭되고 그리고 그때 있는 전압은 VS-VDO가 되는 거죠. 자, 이 마지막으로 피리어드 B. 이 B는 이 지호를 중심으로 이 사이에 위치하는 이 구간 전압이 요 이하일 때 미안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요일 때 하면 두 개의 다이오드가 다 턴업돼 있고 그때 아웃풋은 얼마입니까? 이것도 업돼 있고 이것도 업돼 있으면 아웃풋은 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VS가 이런 사이니소이달 VS가 올 때 여기에 디벨롭되는 VO는 VS-VDO가 항상 발생하고 이 플러스인 경우뿐만 아니라 여기가 네거티브인 경우도 이렇게 디벨롭되는 이걸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half wave rectifier의 더 효율적이죠. 나머지도 다시 재생하는 자 PIV를 생각합니다. PIV는 다이오드가 오프되어 있을 때 다이오드에 걸리는 역전압의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파지티브 해프 사이클 동안 여기에 있던 다이오드는 턴온 되고 여기에 있던 다이오드는 턴 오프되어 있는 이런 걸 가정하면 여기 전압이 걸리죠. 여기 걸리는 전압은 이 양쪽의 전압을 보면 여기 VS가 트랜스폼에서 디벨롭되고 또 하나의 VS가 디벨롭되고 여기 전압은 얼마입니까? VDO죠. 이 전압을 보면 VS 플러스 VS 마이너스 VDO. 그래서 이때 PIV는 2배가 됩니다. 2배. 아까 FFV는 VS였죠. 이제는 2배의 VS 마이너스 VDO.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다이오드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반대가 되고 이게 업돼 있을 때 따져보면 똑같이 2배의 VS 마이너스 VDO 만큼 견딜 수 있는 통이 긴 다이오드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half wave rectifier 그리고 full wave rectifier. 자, 또 하나의 렉티파이어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얘기 계속합니다.
이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트랜스포머가 있고 이 다이오드를 이런 구조로, 이런 다이아몬드 구조로 이런 거를 브릿지라 합니다. 브릿지. 이런 4개의 이런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로 있는 이런 브릿지 회로를 연결한 이 브릿지 렉티파이어입니다. 자, 어떻게 동작하냐면 여기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가 다시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러면 플러스에서 커런을 푸시합니다. 커런을. 플러스에서 커런을 푸시하죠. 그래서 커런이 플러스 쪽에서 커런이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죠. 이쪽으로 커런을 푸시하면 다이오드가 어떻게 됩니까? 없애죠. 그래서 커런이 푸시돼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다시 또 커런을 이쪽으로 푸시하면 이 다이오드는 어떻게 됩니까? 오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커런이 흘러서 돌아와서 이쪽으로 가서 커런이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게 하나의 오퍼레이션이고, 또 하나는 이쪽 전압이 플러스가 된다면 커런이 이렇게 흘러서 일로 돌아와서 커런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 두 개의 오퍼레이션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인 경우에 VS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에 커런이 이쪽 다이오드를 턴온시키고 이쪽 다이오드를 턴온시켜서 이렇게 흐르면서 이쪽 패스를 거쳐서 여기에 다이오드는 여기 와서 이쪽 다이오드를 턴온시키고 이렇게 흐르는 파지티브 헤드 사이클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때 V5는 VS 마이너스 턴온되면 다이오드가 VDO에 드랍이 생기죠. 그래서 VS 마이너스 2배의 VDO가 디벨롭되는 이 사이클을 파지티브 헤드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돌아와서 턴온 시키고, 이 다이오드는 이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턴 오프 되어 있었죠. 아까 여기서 턴 오프 되어 있는 다이오드. 이쪽으로 갈 수가 없고 이미 여기서 턴 오프 되어 있고 이쪽으로 턴온 되고, 이제 방향이 반대면 여기가 플러스면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일 때는 방향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커런이 통과하는. 여기도 위에서 아래로, 여기도 위에서 아래로, 이 전압도 마찬가지로 VS 마이너스 2배의 VDO가 발생하는 이런 파지티브 헤드 사이클, 네거티브 헤드 사이클. 자, 아까 홀베이브 렉티파이어가 굉장히 유사하죠. 거의 같습니다. 오퍼레이션이. 차이는 뭐냐면 아까는 세너캡 트랜스포머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일반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지만 다이오드가 몇 개 필요합니까? 4개 필요합니다. 결과는 같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VS가 이렇게 사이너소이드 웨이폼일 때 VS가 이렇게 변화할 때 아웃풋 전압은 이 노란색의 아웃풋 전압이 디벨롭되고, 이 전압은 VS 마이너스 VDO를 2번 때는 그 이유는 여기에 한 번, 여기에 한 번, 여기에 한 번, 여기에 한 번. 그러니까 이거 말고 어떤 컨비네이션을 생각해도 전부 다 모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아닌 어떤 다른 다이오드가 턴온됐다고 하면 반드시 모순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커런이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든가 이미 업된 다이오드를 다시 턴온시켜야 된다든가 앞뒤가 안 맞는 결과가 되고 유일한 가능성은 이와 같이 되고 이게 서킷이 오퍼레이션하는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풀웨이브 렉티파이어와 뭐 거의 같은 차이가 나고 PIV를 생각합니다. PIV는 턴 오프된 다이오드에 걸리는 리버스 전압의 맥시멈 밸류죠. 자, 예를 듭니다. 지금 파지티브 탭 사이클이라 그래서 여기에 있던 다이오드가 턴온 됐고 여기에 있던 다이오드가 턴온 됐고 그리고 이 다이오드는 턴 오프되어 있는 이런 구조죠. 저기 턴 오프된 다이오드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포워드 전압인데 반대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전압을 따져보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뭐가 있습니까? VS가 있죠. VS가 있고 이 전압은 이거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VS 마이너스 VDO 됐습니까? 그래서 PIV 전압은 VS 마이너스 VDO. 여러분들이 이게 아닌 어떤 다이오드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따져봐도 그렇게 되고 여기서 따지면 이게 걸리니까 그렇게 되고 반대로 이게 온되고 이게 업데이트 따져봐도 이게 되고 항상 이 PIV는 VS 마이너스 VD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냐면 AC 이런 사이니소이달 웨이폼으로부터 어떤 DC를 얻고자 하는 과정인데 첫 번째 단계로 트랜스포머가 여기 있고 두 번째 단계로 렉티파이어를 거쳐서 이런 걸 만들었죠. 이런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아직 DC가 아니므로 어떤 페어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좀 더 DC에 가까운 웨이폼을 만들고 그리고 볼티지 레귤레이터가 있다면 거의 DC에 가까운 웨이폼을 만드는 첫 번째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여기 필터 캐파시터를 사용하면 이런 웨이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웨이폼인데 떨어져 있는데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DC에 좀 더 가까워지는 웨이폼을 얻을 수 있고 그걸 얻는 게 렉티파이어의 필터 캐파시터를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AC 전화번이 있고 아이디얼 다이오드를 연결하고 여기에 캐파시터를 연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여기에서 변형된 실용적인 이런 서킷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웨이폼으로부터 좀 더 DC에 가까운 웨이폼을 얻는 방법. 자, 이건 가상적인 아니라 이런 서킷을 생각합니다. 여기 AC, VI는 AC고 아이디얼 다이오드가 있고 캐파시터가 있고 근데 캐파시터는 충전이 안 된 그래서 충전하기 지원이 이니셜리 언차이된 캐파시터가 있을 때 V5의 표현을 생각합니다. 처음에 여기가 지로죠. 여기가 지로고 여기 전압이 이 하얀색의 컵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한다면 여기가 플러스이므로 다이오드가 어떻게 됩니까? 턴온 되죠. 턴온 되면 드랍이 지로고 이 전압과 이 전압이 같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이오드가 온돼 있고 그러면 아웃풋 전압이 이 전압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증가했는데 이제 이 전압이 낮아집니다. 이 전압이 인풋 전압이 사이누소이달림으로 낮아지면 이 전압보다 낮아지면 다이오드는 어떻게 됩니까? 오프되죠. 그래서 초기에만 다이오드가 이 구간만 다이오드가 온되고 나머지 구간은 영원히 다이오드가 어떻게 됩니까? 오프돼 있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압은 이걸 팔로우해서 이 VO라는 전압을 영원히 킵하겠죠. 이게 모든 게 아이디어하다면 그래서 이런 서킷 오퍼레이션이 있고 이걸 픽 렉티파이어, 픽 디텍터, 픽 렉티파이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캐파시터만 있다면 캐파시터 양쪽에 DC를 인가하는 게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하면 캐파시터 양쪽에 DC를 인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서킷은 캐파시터가 아니라 원래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캐파시터가 아니라 원래 여기에 있었죠. 리지스터가 있었습니다. 리지스터. 그래서 이 렉티파이어는
렉티파이어가 있고 R이 있었는데 여기다 파스터를 추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실제로 R이 있다면, 자,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합니다. 근데 적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다이오드가 있고, half-wave 렉티파이어고, 아까는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아웃풋 전압이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다 카파시터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R이 없다면 이게 영원히 유지가 될 텐데, R이 있기 때문에 이 전압이, 여기 있는 전압이 일로 어떻게 됩니까? 디차지 되겠죠? 그래서 전압이 내려갔다가 다음 사이클에 다시 충전되고 내려가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DC 전압에 가까운 웨이브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화요일날. 자,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오늘 한 내용까지인데 거기에 이 내용을 아무래도 추가해야 될 것 같아서 화요일날 하는 이 부분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오늘까지 하는 게 주고 지금 얘기한 이 부분, 그래서 이와 연결된 부분, 그 부분까지 추가됩니다. 제가 수고하셨습니다.